얘들아 하이! 오늘도 조금 학습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개념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공부 시작해야지? 그럼 이제 개념 공부 시작해야지? 그럼 개념 인강 들어볼까? 보통 이 순서인 것 같아. 내 쌤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 과연 국어에서 개념이란 무엇일까? 사실 우리말이잖아. 아니 대체 국어에서 개념이 뭐야? 단순히 직유, 비유 이런 표현법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니?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과연 국어에서 개념이란 무엇일까? 입니다. 조태구알. 일단 국어에서의 개념은 문학과 독서를 좀 쪼개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 문학에서의 개념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쌤 맞다고 생각해. 문학에서의 개념은 사실 아주 엄밀히 표현하면 선택지에 나온 표현 방식이지. 예를 들어볼까? 시에서 그러나가 사용됐어. 그럼 그거의 선택지에서 그러나가 쓰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걸 뭐라고 바꿔서 표현하냐면 시상의 전환을 통해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러나라는 말이 시상의 전환이라는 개념어라는 걸 모르면 난 글을 읽었는데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나 소설에 나온 그 표현과 선택지에 나온 이 표현, 이 사이의 간극이 바로 개념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그 개념어를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어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아? 국어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잖아. 나도 했거든. 사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국어는 주관적인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니? 왜 나는 슬프지 않은데 선재는 슬프대. 근데 그게 답이야. 선생님 저는 사이코패스인가요? 왜 전 슬프지 않을까요? 그 감정에 공감을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그렇다면 그런 주관적인 문학을 수능에 출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수능에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주관성을 뒤엎을 만한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가 필요해. 그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가 바로 뭐냐? 기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자주 드는 비유인데 재판으로 치면 일종의 판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재판 과정을 보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 예전에 재판이 되었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거하여 이렇게 판단한다 라는 것들이 판례란 말이지. 기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몇 학년도 기출에 이 선지가 이런 의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대부분의 개념어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 예를 들어 생각해봐. 전환이라는 건 바뀌는 거잖아. 시상이라는 건 시속의 생각이란 말이지.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앞에 있는 내용과 어쨌든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속의 생각이 바뀐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납득 가능한 선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볼까? 내적 갈등. 우리가 생각하는 내적 갈등은 보통 이런 거잖아. A 할까? B 할까?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예시로 튀어나오나 봐.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적 갈등이잖아. 근데 시에서의 내적 갈등은 그게 아니다. 시에서의 내적 갈등은 화자의 마음이 불편한 상태야. 근데 내가 이거를 단순히 A 할까 B 할까로 생각을 한다면 나는 기출문제 2개를 이미 틀린 거야. 쌤, 우리가 생각하는 내적 갈등이랑 다르잖아. 근데 평가원 이렇게 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을 이렇게 가져가면 돼 라는 게 국어 개념 공부인 거죠. 자, 그럼 문학에서의 개념 다시 정리할 수 있겠네. 문학에서의 개념은 지문에 나왔던 표현과 선택지에 나온 표현의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게 바로 개념어고요. 대신에 그 개념어를 공부할 때의 기준은 기출. 몇 학년도 기출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린 그걸 이렇게 판단하면 돼 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파악을 해. 그럼 그 기출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강의를 통해 혹은 교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거지.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할 때 인강이나 교재나 이런 거에 도움 받는 건데 이런 과정 없이 냅다 강의 들어볼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순서를 말을 해준 거야. 자, 이게 문학에서의 개념어고요. 선생님 그럼 독서는 어때요? 독서는 근데 사실 지문에 나와 있었던 용어와 선지에 나오는 용어의 간극? 몇 개 없을걸? 예를 들어서 시간의 흐름을 통시라고 한다든지 흔히 통하는 잘못된 생각을 통념이라고 한다든지 5손가락 안에 꼽는 말이야. 그럼 독서의 개념은 뭐야? 독서의 개념은 그 지문을 쓴 평가원의 윤문 방식이야. 평가원은 글을 다시 쓴다고.
논문에서 따올 때도 있을 거고 EBS에서 따올 때도 있을 거고 똑똑하신 교수님들 머릿속에 나온 내용일 수도 있을 거고 그 내용들을 다시 가다듬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조금 고급진 용어로 윤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가원이 윤문을 할 때 방식들이 있어. 아, 이 말 나오면 이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평가원이 쓰는 모든 글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을 지향해. 예를 들어 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그 통념이 나오잖아?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게? 그 통념을 반박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 근데 글을 쫙 읽었어.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야? 그게 맞다. 근데 그걸 왜 읽은 거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인데,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니 이 부분이 틀린 말이더라 라고 해야 내가 이 글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 또 예를 들어볼까? 어떤 문제점이 있대. 막 이래서 이게 문제래. 그러고 글이 끝났어. 그걸 문제로 글이 끝난 거잖아. 문제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그 글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줘야 이 글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이 되겠지. 이런 평가원이 어떻게 윤문을 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을 익히는 거.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책 많이 읽으면 국어 잘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책을 많이 읽게?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를 왜 잘하나?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를 잘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이 윤문 방식이 체득돼 있기 때문이야. 이 말 나오면 이 내용 나오더라. 이 말 나오면 이거 나오더라라는 좋은 글의 방식이라는 것들이 설명을 할 수는 없어.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 문장이 중요하고 어쨌든 이 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무의식 중에 체득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지. 이런 말 나오면 이 내용 나와.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 나오면 여기 밑줄 쳐야 돼. 이렇게 나오면 넌 이렇게 정보를 가공해야 돼라는 평가원의 윤문 방식을 익히고 그리고 그 윤문 방식에 딱 맞게 문제가 출제되거든? 생각을 해봐. 네가 읽은 그 지문은 지문으로 존재하는 친구가 아니야. 그 지문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윤문이 된 글이란 말이지. 그럼 지문과 문제가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까 지문에 사용된 표현과 선택지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지. 지금은 지문의 내용과 지문에서 글을 윤문한 방식과 문제가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바로 독서에서의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독서 개념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건 글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이러면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단어, 문장, 문단, 글로 쪼개서 보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실 가장 베스트는 말해도 될까? 스스로 깨닫는 거야. 야,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 공부하다가 이거구나. 내가 깨달으면 베스트지. 근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군가가 압축적으로 나에게 전달을 해주면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싹 정리해서 내 입에 쏙 넣어주면 너무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개념 강의를 듣는 거야. 국어에서의 개념은 독서와 문학이 이런 차이가 있고요. 어셈의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개념집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강의이고 굳이 내 강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강의로 도움을 받아도 자기에게 맞는 선생님을 잘 선택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국어에서의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에서 너의 개념 공부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또 다음 시간 선생님 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